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쌓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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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도가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애들이 학교 이제 등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우리의 사는 것은 상호 이전적이라고 했어요. 상호 이전적으로 전부 모습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모습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애들도 학교를 잘 다니고 우리도 생활을 잘 할 수 있고 또 법회도 잘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도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세도반님, 강경연 보살님하고 강영인 보살님이 두 분이 오셔서 교재는 우리 지금 진도 나가는 거 뭐 다 내용이 같으니까 지금 이걸로 할 것인데, 그 전에 그에 앞서서 우리 이제 새말귀 모이면은 제가 이거를 강조를 해서 그거를 프린트를 다 해서 줬는데, 지금 우리 일반법회는 지금 그거를 안 줬는데 이거를 프린트를 해서 드려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 자선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원노트에 내가 윤경숙 씨한테 내가 보내드릴게요, 메일로. 네. 원노트에 반드시 써놓자는 거죠. 우리 다 원노트 쓰고 있죠? 원노트에 쓰자는 거죠. 쓰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정직견 갖기. 이게 정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정직견을 가져야 돼. 정견. 그 다음에는 내 성품을 봐야 되지요. 정견을 가지고 정진을 해서. 그 다음에 견성. 그 다음에 성품만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성태를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견 갖기와 견성, 성태 기르기. 요게 1번이라요. 1번. 그 다음 두 번째는 깨어서 생활할 때, 우리 지금 깨어있지요? 깨어서 생활할 때 순일하게 모습공식하고 새말귀를 잘 굴리기. 순일하게. 자기가 뭐 처음에야 뭐 띄엄띄엄 하루에 한 번도 잡고 두 번도 잡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빈도수가 조금씩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막 그거를 이 공부를 다 해보시면 알지만 이거를 자기가 하고 싶어 한다고 막 무작배기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해보면 정말 꾸준히 하고 있으면 시절인연이 오면 탁탁탁 그 단계를 착착 자기가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걸 해보면. 그래서 깨어서 생활할 때 순일하게 모습공식 새말귀 굴리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꿈속에서도 내가 모습공식하고 새말귀를 굴리기. 우리 꿈 꾸면 다 잊어버리죠. 공부하니까 하나도 생각 안 나죠. 꿈 꿀 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해본 적이 있나요?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공부를 한다, 명함을 좀 내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꿈속에서 내가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그 정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꿈속에서는 그냥 다 놔버려. 그냥 다 놔버리고 공부 안 할 때고 똑같이 해. 그렇죠? 그래서 꿈속에서. 그 다음은 네 번째는 뭐냐면은 죽을 때 혼미하지 않고 성성하게 가기. 죽을 때 그냥 죽는다고 정신을 빼지 말고 성성하게 깨어 있으면서 가기. 그래서 지금 허공으로서의 나도 계속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죽을 때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때까지 인연으로 쓰던 이 몸을 그냥 지금 이제 인연이 다 했으니까 버리고 간다. 이렇게 해서 성성하게 가서 우리 백봉 선생님이 옛날서부터 이제 저희들이 공부할 때서부터 백봉생 원이 있어요. 그 원이 뭐냐면은 보림선언의 이 회상을 도솔천으로 다,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도솔천으로 이 회상을 옮기겠다. 그 원을 세워 놓으셨거든요. 그 도솔천이란 곳은 우리 같이 이제 이렇게 전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공부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더 공부를 하는 곳이에요. 그 도솔천이. 그래서 이제 우리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이제 그렇게 도솔천에서 만나려면 죽을 때 성성해서 가야 되거든.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리고 이 몸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다. 그래서 나는 이 몸을 그냥 말하자면 인연이 다 됐으니까 놓고 이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거를 붙들고 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가기. 그 다음 5번째는 나는 새말귀를 바르게 인도하는 좋은 안내자와 좋은 도반이 될 것이다. 나는 새말귀를 바르게 인도하는 좋은 안내자와 좋은 도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요거를 5가지를 원노트에 딱 쓰자는 겁니다. 원노트에 써놓으면 매일 이 원노트를 보지요. 그래서 아이고 여기 공부를 우리가 다 이렇게 지금 불교 공부를 이제 정통으로 불교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원이 무엇입니까? 이러면은 견성성불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그것이 그 방향으로 내 머리에 탁 각인이 안 되고 그냥 뭐라고 하나 구름 속의 안개처럼 그냥 남들이 말하니까 나도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원노트를 써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면 말하자 내 인생에 또 내 공부에 그 방향타가 되는 거지요. 방향이 딱 설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속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방향이에요. 옳은 방향으로 가야 그것이 이 생에서 공부를 다 못하면 다음 생에를 가도 어떻게 한다? 방향이 딱 올바르게 간다는 겁니다. 방향. 그래서 이제 그 5가지를 꼭 원노트에 써놓고 매일매일 이렇게 보자. 그래서 정지견이 그러면 뭐야? 그 팔정도에도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정견이지요. 보림선언으로 말하면 공부 이윤곽과 바탕입니다. 이 공부를 하는 데는 반드시 정견을 세워야 된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뭘 배우고 있는지, 이 방향은 어디로 가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파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정지견각기라고 하는데, 정지견이 뭐지? 뭘 정지견이라고 하지? 이렇게 이제 또 물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하는 것이 정지견이에요. 근데 허공으로서의 나다 하면 잘 못 알아듣거든. 그러니까 그걸 풀이하면 뭐냐면은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밝게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파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공리지요. 빈 이치를 실질적으로 밝게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밝게 이해를 한다. 이해하고 파악이 돼야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직접 실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정지견을 이렇게 쭉 세우면서 자기가 공부를 해 나가면서 나의 일상생활을 내가 지금 아침부터 시작해서 24시간 지금 계속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0년이고 90년이고 100년을 살고 있는데 나의 일상생활을 내 스스로가 공부의 장으로 만들어야 돼.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고 하면 공부하러 가지요. 어느 곳에 가서 거기서 2, 3일 일주일 이렇게 조용한 데서 환경이 좋은 데서 있으면 공부가 되는 듯 하지요. 근데 마음은 공부가 된 게 아니야. 그냥 상황이 좋다 보니 거기에 따라서 조금 마음이 가라앉을 뿐이야. 그렇게 해서 집에 돌아오면 다시 세속에 돌아오면 집에 돌아오면 그거 까맣게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요 일상생활이 스스로 공부의 장이 되도록 자기가 늘 그것이 공부하는 곳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도량이 되도록. 그래서 늘 얘기하죠. 내 몸과 마음이 선방이고 또 직장과 가정이 일터가 뭐다? 바로 법당이라고 늘 얘기를 하지요.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이것이 새말교의 귀중한 참뜻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나 일상생활을 스스로 공부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니 일과 굴리기 해야 되겠지요. 일과 굴리기 해야 됩니다. 매일 예불 하고 좌선하고 또 예불 좌선 그다음에 원노트 보고 축원하고 감사 노트 쓰고 그리고 머스 공식 굴리고 그다음에 요새 우리 정근도 하지요. 반문문성을 익히고 그렇게 해서 계속 내가 생활 속에서 그냥 공부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말하고 보고 듣고 아이 키우고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집에서 청소하고 하는 모든 것 이런 생활이 바로 수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과 수행이 하나로 되는 새말길을 굴린다.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살림살이를 가져야 돼. 조그만 것이라도 자기의 느낌이 있고 체험이 돼. 실제로 자기가 체득하는 게 있어야 돼요. 머리로 뺑뺑뺑 이해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해를 해야 되지요. 근데 그게 뭔 말인지 자기는 실제로 모르지요. 그냥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단계죠. 그래서 그 이해하는 단계에서 실제로 그것이 이런 뜻이라는 것을 체득이 되도록 실감이 오도록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살림살이, 공부 살림살이를 가져야 되고 그러면 자기 변화가 오거든요. 자기 변화가 오고 그래서 자기 실천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공부하는데 없으면 그 사람은 안고 없는 찐빵이야. 공부를 했는데 니 뭐 공부했냐? 어머, 뭘 공부했는지 내가 몰라. 그러니까 자기 공부의 살림살이를 가져야 되면 자기 변화를 하고 자기 실천이 계속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보림선언에서는 공부를 하자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때까지는 원노트 쓰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어떻게 쓰자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제는 우리가 선언이 여기 온 지 벌써 9년 됐지요. 9년 됐으니까 지금 벌써 일과 굴리기 하고 있는 도반들이 벌써 수십 명이 계시고 하니까 충분히 이 원노트를 이렇게 쓰자고 했을 때 이해가 된다는 거지요. 수림씨 이해되지? 예예.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수림씨한테 메일 주소 보내봐. 네. 응. 그러고 내가 윤경숙 씨한테는 내가 메일로 보내줄 테니까 도반님들한테 다 그걸 하시고 그래서 이 원노트를 매일 봐. 정직견, 정견이 제일 중요해요. 1번이 정견이에요. 1번이. 정견을 가지지 못하면, 바른 견해를 가지지 못하면, 내가 그냥 눈 감고 소경이 뭐 따라가듯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게 공부해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직견을 갖기. 정직견을 가져서 꾸준히 공부를 하면 자기 성품을 봐야 되죠. 성품 보기. 그러면 성품을 보면 또 뭐를 한다? 자기 성태. 본래 그 성품의 그 태지요. 우리 태반할 때 그 태입니다. 성태를 꾸준히 이제 죽을 때까지 기르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공부의 큰 말하자면 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사이에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조금 별 문제지요. 그래서 바른 지혜 있는 방편으로 자,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그겁니다. 오늘 두 분이 새로 오셔서요. 이 지금 보림선언 서울선언 안내라는 이 책자로 일단 우리가 오늘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페이지에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림선언 서울선언은 부처진리의 발언과
예. 우리는 백봉 선생님이 주창하신 새말기를 가지고 수행하는 도량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성품의 등을 밝히고 그 등불을 남에게도 계속 밝혀주는 백만자성등을 밝히는 원을 세우고 정진하는 도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나아갈 길이라고 되어 있죠. 2페이지에. 나아갈 길.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성이랄 백만자성등 밝히기 새맑기 방법보이라는 것이 현성의 도리가 되는 세월로 파고 청정도량 재정과 운영의 토양성 인재 양성 새로운 선문화 누구나 수행하여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선공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선문화 부처님의 밤에 지른 짐으로 건강하고 따뜻한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어가. 예, 이것이 우리 보림선언에 나아갈 길입니다. 앞으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맞추어서 쭉 가는, 이게 방향을 제시한 거지요. 그 다음, 처음 오셨으니까 두 분, 그 도반이 처음 오시니까 백봉 김기추거사 소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1908년 부산 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한일 민족 누구를 보다 일제에 의해 부산 형무소에서 고용되었으며 이후 만전한 기사까지 한영식 서식을 받아 해방을 맞았습니다. 광복 교섭 넘겨서 사상을 받아가다 50세 여름에 불법을 만나서 국정원장을 가지고 정신성진 이들이 1964년 한국을 통합하고 화련대우 하였습니다. 1965년 공화경 방송을 출마하였고 인천 고사임에서의 대중설법을 시작으로 서울 대전에서 교회 증언하였습니다. 청당 대의 스님으로부터 출가를 보내받았으나 제가에 머물면서 부산에서 최상의 상공원을 설치하여 수많은 의자를 지도하고 의사분들을 회일으켜 한국의 모임과 사상을 풀어줍니다. 특히 1976년 새로운 수행 방법인 생활배를 주창하였습니다. 1985년 지리산 기슭의 보림선언에서 합의 철야를 주재하던 중 여하시 최초고 모시 최초의 부절날을 거계하고 마지막 설법 후 78세를 이루고 입적하였습니다. 저서로는 금방경 방송, 융화경 대학론, 여고동, 선문명성조론, 전원실, 혹은 절대성과 선대성이 있습니다. 예. 아마 그 네이버 들어가서 백봉 김기추 거사를 치면 또 잘 소개되어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자, 4페이지 보면 거기 수행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기존 도반님들은 이걸 읽으신 분들도 있는데 요래 같이 읽으면 또 공부가 됩니다. 이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사랑을 따라가면서 비워라 놓아라 하나를 말을 많이 하지만 무엇을 비워야 하는가, 왜 비워야 하는가, 어떻게 비워야 하는가, 무엇을 넣어야 하는가, 왜 넣어야 하는가, 어떻게 넣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말은 좋은 말이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행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수행했는데 하는 상태를 장직장에 지내려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괴롭습니다. 자기네도 화가 불편하고 불안하고 다르다 하는 감정이 쉴 새 없이 일어납니다. 또한 명예나 물질에 대한 욕심을 자제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영원히 닿으면 사라질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내가 없지만 항상 살아있다는 걸 잡고 줍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고통과 암 속에서 헤매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구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되었는가?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제 쭉 공부를 하면서 이제 수행이라는 건 뭐를 수행이라고 하느냐 뭐 이런 거를 쭉 앞으로는 이제 공부하게 될 것인데 여기서는 우선 이제 제시하는 게 수행은 어떻게 하나요? 좀 더 수행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 이제 공부하러 오게 되지요. 근데 수행을 열심히 우리가 많이 했다고 해서 수행이 잘 되고 수행의 횟수가 짧다고 해서 또 안 되고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뭐를 해야 되냐면 그 핵심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지. 수행의 핵심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비워라 놓아라 많이 해. 근데 무엇을 비워야 하지? 왜 비워야 하지? 어떻게 비워야 하지? 무엇을 놓아야 하지? 왜 놓아야 하지? 어떻게 놓아야 하는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말은 많이 들었어. 그리고 또 좋은 말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말은 좋은 말이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행의 횟수가 오래 이제 지속이 되면 여기에 뭐가 딱 붙는가 하면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하는 이런 말하자면 상표가 막 갖다 붙어. 왜 등산 갔다 오면은 이런 이 산 갔다 저 산 갔다 막 배지 잔뜩 붙이고 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뭐 몸에도 그렇고 뭐 조끼 같은 데도 그렇고 모자 같은 데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나는 건강경을 몇 독했다 내가 뭐 좌선을 얼마나 했다 몇 안가 했다 상패가 쫙 어디에다가 장식장에다가 쫙 진열을 해놔. 그런데 마음으로는 괴롭거든. 왜? 그 진열된 그 장식장에 진열된 그 상패만큼이나 표시만큼이나 나는 실제로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헷갈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이게 특히 그 공부하러 안거나 하러 가서 뭐 한 달이나 보름이나 이렇게 있을 때는 좀 마음이 가라앉는 듯 하다가 싹 그냥 생활 전선으로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거든. 그러면 이제 본인이 마음으로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죠. 내가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왜 생활 속에서 이것이 안 될까? 그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는 거하고 생활 속에서 내가 지금 공부하는 거하고 생활하고 이게 접목이 왜 안 될까? 이것이 우리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어떻게 하냐면 공부하러 가야지 해서 보름이고 제가자가 보름씩 한 달씩 간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지요? 이제 뭐 은퇴나 하고 뭐 백수가 되고 이러면 백수 돼도 못 가는 사람 많아요. 특히 여자들은 뭐 전부 다 식구들이 줄줄이 딸려 있으면 갈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 갔다가 이제 에너지를 좀 충전을 해갖고 와. 다시 여기 가정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그거 에너지 싹 다 써버리죠. 그럼 방전이 딱 돼. 그럼 또 가고 싶어. 또 와.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 근데 나중에 나이 들면 그렇게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가서 좀 채우고 방전하고 채우고 방전하고 이거를 계속 하다가 그냥 생을 마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공부는 하지 말자. 우리 그런 공부하지 말자. 좀 실속 있게 공부하자. 이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이것이 무슨 법이요? 연기법이요. 연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부처님이 가장 큰 깨달음이죠. 연기요. 연기.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 지금 우리 코로나 지금 보면은 알 수 있죠. 아, 코로나가 없던 게 생겼어. 그래서 그게 생기니까 그냥 우리 일상생활이 전에 하던 거서부터 몽땅 다 바뀌니 학교에 애들이 못 간다는 거 진짜 생각을 못 했거든요. 학교는 의뢰이 때 되면 그냥 애들 학교 가고 그지요.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도시락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엄마가 막 찬알에다가 도시락을 싸줬어. 아침 업무까지 하면 점심 저녁까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오니까. 그래서 근데 요새 엄마들은 이제 다 급식을 주니까 도시락 싸는 거 되게 무서워하지요. 힘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게 다 바뀌어 지금.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의식주가 매우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의식주가 바뀌고 이런 것이 오면은 우리의 인식도 바뀝니다. 사고방식도 전부 다 바뀝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도리요? 변하는 도리요. 불교 공부를 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정말로 형이상학적인 이 우리 공부죠. 이 진짜 위대한 진리인데 이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출발점이 어디서 시작이 돼야 되는가? 막 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변하는 것. 변한다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을 변한다라고 하는데 변하는 것을 잘 몰라 사람들이. 진짜 몰라요. 변하는 것만 확실하게 알면 제가 그때 뭐라고 했죠? 깨달음이라고요. 변하는 것을 알면 깨달음이라고. 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모습에 뭐가 없어요? 실체가 없어. 자체성이 없어.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나 물질이나 그런 모습에 일체 제법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그런 모습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 뭐라고 말한다? 실체가 없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지요? 공하다. 공성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공하다라는 뜻이에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그 모습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하는 것이 뭐야? 공하다라는 겁니다. 공해, 비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나다 하는 것도 공했어. 내 것이다 하는 것도 공했어. 몸뚱이가 내다, 너다. 일체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 귀로 듣는 모든 소리, 일체의 모든 것들이 뭐하다? 공하다. 그래서 서로 연기로 상호의존적이다. 그래서 이것이 크게 다 어디에 이 말이 들어가나? 변한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에 머물면 뭐지요? 네? 변하는 것에 머물면 뭐지요? 괴로움이라요. 변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변하는 것에 자꾸 머물러. 이거 이제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또 잊어버렸죠. 그래서 이거 계속 리피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변하는 것은 머물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변하는 것에 머물면 뭐다? 괴로움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삼법인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 행위 무상하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현상이
항상 하지 않고 제 법이 무하다. 일체의 모든 법에는 그 자체의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이 제법은 뭐다? 일체 개고지요. 그렇게 변하는 그 실체가 없고 변하는 것에 머물면 뭐다? 괴로움이다. 이렇게 딱 삼법인을 딱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열반 적정이라는 것은 거기에 제법이 무하고 제행이 무상인 것을 알아서 하면은 완전한 평화의 길로 간다. 평화와 자유의 길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삼법인, 사법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실체가 자꾸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없어. 내가 지금 화가 나. 화가 나면 화는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뿐인데 그 화를 내는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화의 실체가 있고 그 화를 내는 나라는 실체가 있다라고 뒤바뀐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 내가 없지만 항상 내가 있다라고 어떻게 한다?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착각이 다른 말로 하면 뒤바뀐 생각이에요. 착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차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선언에서 공부하듯이 이런 데 와서 공부를 하면 그렇게 처음 들은 사람도 너무나 많거든요. 여기 와서 처음 들으시는 분 너무 많은데 이런 데 이제 공부를 하러 오지 않고 또는 뭐 서적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스스로 진짜 항상 거기에 내가 없고 인연과 조건 따라 일어나고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매우 어려워.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우리는 생명에 있는 모든 것은 이것을 원합니다. 축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벌레도 죽이려고 하면 뻘뻘뻘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고통과 아픔 속에서 헤매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과 세상을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 헤매지 않고 자유와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한다? 사실 그대로 세상과 나와 세상을 사실 그대로 보아야 된다. 사실 그대로 보려면 우애야 되노. 이거지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핵심이죠. 공부하는 핵심이에요. 내가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행복을 내가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자신과 세상, 나 위에는 전부 세상이죠. 너도 세상이고 다 세상입니다. 나와 세상을 뭐대로? 사실대로 보아야 된다. 그런데 사실이 뭐지?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핵심입니다. 내용이고 과정이고 깨달음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지금 새로 오신 경연 씨하고 영임 씨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러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고통 속에서 빠져들게 되었지? 자, 윤경숙 씨, 우리는 왜 고통에서 빠져들게 되었습니까? 사실대로 못 보니까. 그렇죠. 뒤바뀐 생각을 하니까. 그럼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사실대로 보면 되죠. 그러니까 명료하게 이제 딱 이해가 됐지요. 하나는
사실대로 못 봤어. 사실을 사실대로 못 봤어. 하나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면 된다는 거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아, 내가 사실을 사실대로 못 봐서 이렇게 내가 지금 고통에서 헤매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사실을 사실대로 제대로만 본다면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모든 모습이 어떻게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죠? 모든 모습의 본성이 뭐지요? 예, 공성이죠. 공성, 영계와 공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이해를 하고 그대로 우리가 실천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다음 수행의 특징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기. 살기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인 이론과 수행. 삶의 장에서 사람적인 이론 공부. 자식자는 정열고 말과 고정관념의 얽매인 공부. 생활과 분리되는 공부를 지향.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는 삶. 지혜와 자비가 점점 자라면서 내가 바뀌고 나아가 세상이 바뀌는 공부. 예. 여기 이제 제가 수행의 특징이라고, 이제 뭐든지 이렇게 글을 쓰려면은 딱딱 제목이 있어야 돼서, 수행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림선언에서 공부 이윤각과 바탕을 먼저 쭉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게 하고 모습 공식으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자꾸만 습득을 하게 하지요.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는 새말길을 굴릴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닦게 합니다. 그래서 새말길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인 이론과 수행. 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 펄떡이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지혜 있는 방편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도량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지혜 있는 방편이라요. 그러니까 모습 공식을 통해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내가 어느 정도까지 파악이 돼야 돼. 파악이 되고 그것이 실제로 삶에서 자꾸만 놓아버리는, 머물지 않는 것을 자꾸만 실제로 그걸 하게 되는 거지요. 우린 연습한다고 해요. 그거를 자꾸 수행한다. 이렇게 하는. 연습을 자꾸만 해. 연습을 자꾸 해서, 그 연습을 해서 내가 얻어지는 그 실감되는 거, 체득이 되는 거, 그것으로 자꾸만 실제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새말길을 잡고 나의 성품자리가 지금 말을 하지요. 제가 일심행이 그러면 나의 성품자리가 무정부린 입으로 말을 한다. 여러분들은 지금 귀로 듣지요. 나의 성품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의 성품자리가 무정부린 귀로 듣는다. 이렇게 딱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말하고 여기 여러분들이 듣는 이것이 그냥 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수행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집에서 밥을 먹고 또 걸어가기도 하고 아기도 키우고 청소도 하고 직장 가서 돈도 벌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일상생활이 바로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말기의 중요 요점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수행의 요소 한번 다 같이 읽어가 볼까요? 자, 시작. 배우고 공부의 윤곽과 반사함을 발현하기. 익히고 생활 속에서 직접 관찰하고 체험하고 느끼기. 물리고 새말기 물리기. 예. 저는 굉장히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거를 수행의 요소라고 해놨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저 따라 한번 해 보십시오. 배우고 익히고 굴리고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조금 안 되겠지만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자기한테 다가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이 어려운 말 아니죠? 어려운 말 아닙니다. 배우고, 익히고, 굴리고. 처음에는 배워야 돼. 이치를 배워야 돼. 이론적으로. 그래서 배운 이치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익혀야 돼요. 자기에게 체득이 되도록 익혀야 돼. 익히고 나면 어떻게? 법을 굴리죠. 굴리고. 그래서 배우는 거는 공부의 윤곽과 바탕, 정지견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이고, 익힌다는 것은 요 정지견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직접 관찰하고 체험하고 느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굴리고는 요 익히고가 이제 자꾸만, 그러니까는 김치도 우리 김치고 뭐고 그 생활의 달인 이런데 보면은 그 음식 만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숙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든지 숙성을 해요. 그때 그거 비빔국수를 30년 하신 분이 있던데, 우리 집에서는 그냥 들레들레 그냥 초고추장 만들어가지고 그냥 쓱 비벼 먹지 않습니까? 요새는 초고추장도 다 팔더라, 슈퍼에서. 하는데 이분은 그 양념장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수많은 재료를 가지고 정말로 삶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걸르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하고 뭐 이런 걸 넣어가지고 또 매 일주일이고 숙성을 시켜서 딱 그거를 이제 거기에다 뿌려주시더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맛있다고. 이것도 이제 우리도 공부를 해보면 숙성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상승 공부하시는 분들이 매우 드문데, 사실은, 좀, 하면은 돈도 많이 번다, 아도 잘 된다, 어쩌고저쩌고, 이래야 좀 재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맨날 놓아라, 버려라, 비워라 하니까, 그게 진짜 재미있거든요. 자꾸 공부하면 놓아라, 버려라, 비워라 하면은, 그 놓은 만큼, 비운 만큼, 이게 말하자면 훨씬 때려주고 말로 봤는데, 처음에는 진짜 공부가 재미가 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거를 꾸준하게 하기가 쉽지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론을 배워. 지금 우리 울산에 계신 도반님들은 이론을 배워. 이치를 배운단 말이죠. 요 이치를 가지고 자기가 자꾸만 생활 속에서 뭐 한다? 숙성을 시켜야 돼요. 숙성을 시켜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단지 이게 어떤 단어를 만약 변한다, 이렇게 단어를 얘기하면, 처음에 제가 모두공식 이게 선언을 개원을 해가지고 할 때 한 3년을 진짜 고생을 했거든요. 변한다라는 거, 변한다 할 것이다만 갖고 했는데, 변한다라고 하면 왜 다 아는 거를 왜 맨날 그것만 하냐, 그거 하지 말고 그 다음을 하라는 거예요. 변한다라는 거 모르면 그 다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변하는 거 모르면 못해요. 어림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거기 발 못 들려놔요. 근데 이제 보통 변한다라고 하면, 변하는 거 나 알아, 이러거든. 그거 안다는 것이 사회 통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아는 것, 첫째. 그 다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념, 고정관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변한다라는 이 뜻을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변한다라는 뜻은 사회적인 개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벗어난 얘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변하는 거, 아는 거 상당히 어려워요. 변하는 거 알면 깨달음이에요. 견성이에요, 견성. 처음에는 이제 제가 변하는 거 알면 깨달음이에요. 이러니까 무슨 변하는 거 아는데 깨달음이냐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뭐 그러던 동 말던 동 뭐 그냥 계속 이제 치고 나가는 건데 지금 아마 울산 도반님들하고 서울 도반님들은 변한다라는 거 알면 깨달음이다. 거기에 별 이의가 없으실걸요. 아마 그 변하는 것 속에는 연기도 들어있고 공성의 이치도 들어있고 그지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이치도 들어있고 방언문성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 그 안에 모습공식도 다 들어있어. 부처님의 그 말하자면 진리가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변한다. 변한다. 그래서 변하는 것을 어떻게 말하자면 접근을 해서 이 변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갈래? 이것이 공부에 처음 첫 발을 내디딜 때 매우 중요한 거라요. 수리마 새롭지.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그지. 요새는 이런 말 잘 안 하지 내가. 그냥 조금 한 5분 한 10분 쉬었다가 합시다. 자. 예, 고맙습니다. 한 10분 차도 마시고